이재명과 조국이 어제 국회에서 2시간 동안 번개 회동을 가졌다. 그러면서 전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 무슨 큰 화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날도 무덥고 짜증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는 것을 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개탄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아니, 이재명과 조국의 만남이 무슨 대다로운 것입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2시간 동안 만남을 가졌다. 둘이 가깝다는 사이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친밀해서 가까운 사이가 아니죠. 지금은 동병상련의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같은 처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둘이 가까워지고 싶어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처한 환경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조국은 어제 국회 본회의장 맨 뒷줄에 있는 이재명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고 이재명은 조국에게 얘기를 더 나누자고 즉석 제안을 했다. 이어 두 사람은 민주당의 원내 대표실로 옮겨가서 차담 형식의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 대행 겸 원내 대표도 배석을 했다. 조국은 2시간 가까운 차담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과 용산발 다중 국정 위기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공유했고 대책도 논의를 했다. 이재명도 민주당이나 조국 당이나 현 정국에 대한 정국이 걱정이 워낙 많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도 많았다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 정국에 대해서 걱정이 워낙 많고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도 많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솔직한 마음은 서로가 같은 처지, 제가 동병상련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조국은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은 안에 들어가서 책도 읽겠다, 체력 관리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배지 달고 얼마나 기분 좋게 자기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좋은 세상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속으로라도요. 지금 이 상태가 하루라도 더 연장되면서 내가 즐기고 싶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무슨 나라 걱정하고 나라 위해서 일해온 적도 없었던 본인으로서 볼 때에는 늘 자식 문제를 거론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늘 미안한 애비였다. 자상하게 챙겨주지 못한 애비였는데 이런 가증스러운 말을 우리는 처음에 사건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순수한 애비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학 때의 아들의 오픈북 시험 직접 본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었습니까? 딸의 입학을 위해서 가짜와 위조, 증명서, 장학금까지 받아내는 것을 볼 때에 본인 자신은 딸에게 장학금 수여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과정을 전혀 모른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런 돈을 받을 정도까지 가난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던
이중적인 행동을 해왔던 그가 나라 걱정을 하고 이재명과 머리를 맞대고 그 대책을 공유했다. 이거 진실로 들려지십니까? 본인 자신은 이제 형을 살게 되면은 최소한 7년 정도는 정치 활동이 금하기 때문에 10년 정도를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것이야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누가 탓하겠습니까마는 국민들이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은 조국에게 그런 것이 아니죠. 좀 더 이제라도 솔직해져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2시간 정도 아니라 하루 종일 만나서 정말로 나라 걱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왜 이런 쓸데없는 오해와 걱정을 하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공허한 소리를 내놓고 있으니까 저는 그야말로 헛소리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셋이 만났었죠. 박찬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그래도 국회 안에서는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더위를 느끼지 못할 텐데 더위를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헛소리를 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이들의 입에서 나라 걱정을 한다, 국민 걱정을 한다 하는 것을 어느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살 길만을 생각해 왔던 저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계속 대화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사람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듭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은 대안을 많이 논의했는데 갑갑하다. 정부 여당이 뭘 하자는 건 없고 야당이 하는 일, 국민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 발목 잡기로만 일관하고 있어서 답답하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이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 법안을 제출해도 족족 거부하고 있는 데에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하시겠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듣기야 옳은 얘기죠. 정말 이 정도 수준의 국회의원들입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야당의 범죄자든 피고자든 간에 아직은 감방에 들어가지 않은 국회에 있는 그 두 사람인데 벌써부터 감방을 의식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겠다. 저는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한다면은 이 정도의 말이라고 한다면은 칼만 안 들었지 날 강도들이 하는 그런 행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하는 말 방금 제가 들려드렸죠. 정부 여당이 뭘 하자는 것은 없고 야당이 하는 일, 국민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 발목 잡기로만 일관하고 있어서 답답하다. 조국도 여기에 대응하면서 법안을 제출해도 족족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하시겠는가. 아니 이 정도면은 최민희가 과방위에서 아주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만천하에다 알렸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은 유분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정신줄이 빠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렇게 망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원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당이 발못 잡고 있습니까? 아니, 보세요. 다수의 의원으로서 밀어붙인다고 신문마다 방송마다 입법 폭주, 독주 이런 얘기들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정청래가 하는 법사위원회에 난동질하는 거, 최민희가 과방위에서 하는 것 직접 보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정치를 사류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건 사류 정도가 아니라 구정물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법사위, 과방위 매일 우리가 정말 허접지 않은 것을 보고 있는데 분통에 터질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입니까? 아니면은 국민들입니까? 이 못된 짓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발목을 잡는다라고 아전인수격으로 척발하장의 얘기를 하고 있는 이재명 조국을 어느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하기야 요즘 이재명은 재판받으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겠죠. 혹시 못 볼 수도 있겠지만은 매일 신문이라든가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진 않겠습니까? 조국 이자도 원래 쓰레기인 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은 이런 자가 강단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 아니었었습니까? 여기에 아부의 화신 김남국이 최강욱이 쓰레기 역할을 더욱더 아주 보탰던 그 일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조국의 미천은 다 드러났습니다. 실력이 없다는 것 서울대생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상방위 사건으로 학생들에게서는 조국은 교수가 아니다. 학생들보다도 생각에 못 미치는 식견이 없는 교수라는 것이 평가가 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90년대 그것도 난 겁니다. 아니 이런 말종이 나라의 지도자의 가면을 쓰면서 위선을 떨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 국가가 얼마나 불행한 일이라고 여겨지겠습니까? 과방위에 최민희가 그런 망언을 했었죠. 이준숙 씨, 당신은 뇌 구조가 이상해요. 본인 자신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진숙 후보자에게 지금은 방통위 위원장이 됐습니다마는 당신의 뇌 구조가 이상해요 했던 그 말을 조국과 이재명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딱한 노릇이지요, 한마디로. 저는 최민희가 내뱉었던 말을 최민희 자신과 그리고 이재명과 조국에게 돌려주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은 솔직히 후한무치를 넘어서서 글쎄요. 제 자신의 머리로서는 더 이상 후한무치보다 더 뻔뻔함을 나타내는 말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데 이런 뻔뻔한 인간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자격도 없는 바로 감방으로 가야 할 인간 말종들이 나라 걱정을 한다? 정말 소나 개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나쁜 보험제는 다 앞장서서 다 해놓고 이제 들켜서 감방으로 가야 할 인간들이 어째 이렇게 불량한 자들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지 이거 수준 미달의 불량 개그 아니겠습니까? 계속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보지요. 조국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얘기한 것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거기까지 얘기할 것은 아니다. 그렇죠. 후폭풍이 두려우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탄핵 사유를 걸을 텐데 국정 위기에 대한 그 문제를 그렇게 피해갑니다. 다중 위기 상황이다. 그 목록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긴 시간을 이야기하게 됐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하지 못하다. 우리 둘의 처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이 동병상련으로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사람은 조국 당이 주장하고 있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관련 질문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해야겠죠. 이렇게 답을 했고 조국은 말없이 웃기만 했다. 조국 당은 지난달 30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국회의원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불가하다고 외쳤던 것이 이재명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왜 긍정신호로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고 교섭단체를 완화시켜 주자 여기에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을까?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더 정확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쓰고 있는데 이해할 수가 있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재명이나 조국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그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자가 나란 일을 걱정한다. 그것도 민의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들이 나라 걱정을 하려면은 하루빨리 감방으로 가서 거기서 나라 걱정을 하던 말던 해야 할 일이고 국회는 국민 모두의 뜻을 모으는 그런 신성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범죄자들의 보호소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끝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과 조국이 향후에도 만남을 이어갈 것이다. 이재명은 이날 조국의 머리카락을 정돈해 주면서 친밀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 대단한 우정입니다. 이재명은 앞으로도 우리는 자주 만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조국이 기원충일 방문 때에 점심을 제안해서 같이 했고 그 전에도 술자리도 했었다.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격식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만나야지요. 감방 동지가 되려고 한다면은 마음 먹은 대로 이제 볼 수 없을 터인데 감방 가기 전이라도 자주 만나고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친밀한 것과는 관계가 없이 정치적으로 이해를 따져보는 동병상련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야 하지요. 앞선 국회가 무엇하는 곳이었습니까? 21대 국회를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입법하는 그런 곳입니다. 4년 동안 2만 6천여 건의 발의 법안을 냈었는데 처리된 것은 겨우 10,000건도 되질 않습니다. 1만 6천여 건이 그대로 폐기 처분이 됐던 것이 앞선 국회였었습니다. 그러면 그 4년 동안 자신들은 무엇을 했을까? 자신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 방탄에 힘을 쏟았던 국회 아니었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비리가 있더라도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떠들다가 막상 검찰의 영장이 실시가 되니까 나 살려달라고 일일이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이재명 아니었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국회의 실제의 모습 아니었었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이제 나라 걱정을 한다. 얼마나 모순되는 얘기겠습니까?
할 짓은 다 해놓고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해놓고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국가를 위해서 나라 걱정을 한다. 이것이 먹힐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정말 답답하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거 완전히 강도짓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오염수 방류 때에 국가의 재앙이다. 우리 바다와 수산, 자원은 물론 어민들이 다 죽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동질을 해왔습니까? 올해 들어서 2월에는 방류 4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이재명은 시작될 때 얼마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동질을 했습니까? 바다가 죽고 어민들이 다 죽어간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차까지 다 방류가 됐는데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민주당의 이재명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그 후속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30년 후에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게 말입니까? 매번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서는 뒷감당이 안 되니까 30년 후 먼 훗날로 평가를 미루겠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민주당식이고 조국이고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의 발상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잘못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도대체 무슨 나라 걱정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뻔뻔해도 이 정도면은 수준급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지요. 국회를 자신의 방탄용으로 철저하게 이용을 해왔던 저들인데 이제 22대 국회가 2달여가 조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원흉 중에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썩은 사과는 하루 더 빨리 썩은 사과를 빼내어야만 다른 사과도 썩지 않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이 나눈 대화가 우리 눈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귀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선거 막판에 비례 만들고 조국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재명이 한 퍼포먼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등포 어딘가 가서 빵집에 가서 양손에 빵을 들고 빵빵거리면서 했던 얘기 해프닝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절대 기회를 주지 않겠다. 조국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병상린 감옥 가는 길이 눈앞에 자꾸 다가오니까 손을 내밀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그 협조하겠다는 것이 진정 국가를 위하고 민주의회를 위한 그런 방법입니까? 자기들이 빠져나갈 길을 함께 힘을 모아보자. 그런 꼼수 아니겠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 인정합니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둘은 가까운 사이입니다. 맞습니다. 동병상련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어차피 10월이면은 싫든 좋든 조국이나 이재명 모두가 범죄인으로서의 그 탈을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이라는 엔딩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조국과 이재명은 이해할 수가 있는 가까운 사이다.
이제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두겁이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두겁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형상이나 탈을 뜻하는 명사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형상이지만은 행실이나 바탕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을 일컬을 때에, 비난할 때에 인두거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인두겁을 쓴 그런 사나이들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지요. 악한을 뜻하는 그 말이 인두겁인데 인두겁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국민들이 이들을 순수하게 나라 사랑하는 지도자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사람의 그 만남을, 아주 가까운 사이, 이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나 친밀하게 인격적으로의 가까움의 만남이 아니라 인두겁을 쓴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